자, 이거 비즈니스 암호법 지문인데,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딴 데 그냥 글 안 읽고 그림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1행, 2행, 3행이 있고 23, 24, 25, 26행이 있죠. 이 사이에 있는 4행부터 22행까지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략된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생략된 내용은 이 비즈니스 암호법 설명을 잘 읽어줘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또 문제를 보면은 10번의 비즈니스 암호법, 11번도 그림 대충 보면은 얘 뭐 무슨 암호 비스무리한 것 같죠. 그리고 비즈니스 암호법 12번에 또 나오죠. 13번은 그거고 단어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 거의 전부 다 이 암호와 관련된 문제인데 당연히 비즈니스 암호법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1문단, 2문단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되 스테가노그래피에서 크립토그래피로 단점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 크립토그래피에서 전치법과 대체법으로 갈리고, 그리고 전치법 그리고 대체법 같은 경우에는 대체법이 또 단일 환자 방식과 그리고 복합 환자 방식으로 갈린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스테가노, 크립토는 전치법과 대체법, 그리고 대체법은 단일 환자, 복합 환자. 만약에 사실 확인 문제를 낸다면 여기에서 내면은 풀만하게 나오겠죠. 낼만할 각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나오진 않았는데, 왜냐면은 이 암호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내고 싶었나봐요. 출제자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이제 비즈니스 암호법을 봐주시면은 일단 비즈니스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즈니스 표는 얘예요. 암호에서 원문에 사용되는 글자들을 원문 알파벳이라고 부르고, 여기죠. 여기도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를 대체한 암호문 알파벳을 사이퍼 알파벳이라고 부르는데, 비즈니스 표는 아래 표와 같이 원문 알파벳에 서로 다른 사이퍼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다. 얘네는 한 줄 내려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한 자씩 뒤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작성이 되는데, 원문 알파벳의 모든 글자가 바로 뒤에 한 칸 뒤에 글자로 대체된다는 뜻이다. 여기가 바로 사이퍼 알파벳인데, 얘네는 1행부터 26행까지 있죠. 얘네가 전부 사이퍼 알파벳의 행들이에요. 원리를 보면 자, 원문 알파벳에 A, B, C, D, E, F, G, H, I, J, K 알파벳이 26글자죠. 26글자죠. 여기에다가 행수, 사이퍼 알파벳의 행수를 원문 알파벳에 더하면,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줄까? 원문 알파벳이 1, 2, 3, 4, 5, 6, 7, 8, 9, 10, 26까지 써봅시다. (26까지) 썼어요. 이게 바로 원문 알파벳이에요. 원문 알파벳의 그러니까 순서라고 해봅시다. 순서라고. 알파벳의 순서예요. 1행의 경우 첫 시작이 뭐죠? 2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원문 플러스 1이 같은 자리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2행은 원문 플러스 2죠. 그러니까 n행에는 원문 플러스 n번째의 알파벳이 대체돼요. 여기선 숫자죠. 원문 플러스 n의 알파벳이 대체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키워드를 이해를 해줘야 돼. 키워드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키워드를 사용했다면
메시지의 모든 글자가 사이클 반복해가지고 같은 숫자대로 짝지어지도록 한대요. 이 다음에 암호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작성한다. 첫 글자 얘를 암호를 하려면 D를 암호화하려면 짝지어진 키워드의 글자가 C이므로 비즈네를 표해서 C로 시작하는 줄을 찾는데요. 해볼까요? 원문 알파벳이 LOVE죠. 근데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키워드로 시작하는 행에서 이 알파벳에 해당되는 사이퍼 알파벳을 찾은 결과가 바로 VWXC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는 뭘까? L을 V로 바꿔준 키워드는 뭘까요? 아니다. 맞나요? 어떤 키워드로 시작하는 N데 L이 V로 바뀌었잖아요. V, L 차이가 몇이에요? L 12번째죠. 12번째 L이에요. A, B, C, D 쭉 해보시면은. 그리고 V 한 칸, 두 칸, 세 칸. 이거 표 보시면서 하면 돼요. V까지 따라가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V예요. 22번째. 그럼 뭐예요? 더하기 10이죠. 더하기 10이 바로 L 더하기 10, 10번째를 더 넘어가면은 V가 된다는 말이니까 N행은 뭐라 그랬어요? 원문 플러스 N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10행이 아닐까요? 얘는 10행일 거예요. 10행. 10행은 뭘로 시작하죠? 10행은 뭘로 시작하죠? 행 더하기 1이 알파벳 순서니까 10 더하기 1은 11번째 알파벳, 바로 K가 10행의 첫 글자일 거란 거죠. 10행의 첫 글자. 10행은 1 더하기 10이니까 11번째 L 바로 전이 뭐죠? K죠. K로 시작하는 게 바로 10행의 첫 글자. 그리고 이 K로 시작하는 10행에서 L이 V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K를 찾았으면 선지를 보시면 K로 시작한 애가 둘이 있고 가운데 I랑 C, I랑 C, 그리고 Y랑 Z. Y랑 Z는 뒤에 나온 두 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다 해석하라 이게 아니라 원리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첫 글자를 만약에 니들이 해석했다. 원리를 잘 이해해가지고 첫 글자를 이 생략된 거,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생략된 곳에서 출제가 됐는데, 출제가 아니죠. 생략된 곳에 출제가 됐는데 이 생략된 10행에서 K를 찾아가지고 L을 V로 바꿔주는 게 바로 K라는 키워드라는 것을 찾아냈다면, 이 원리를 이해를 했다면 가운데 두 개는 니들 안 봐도 되게 해줄게. Y랑 Z 이 두 개만 구분을 하면 되는데, Y랑 Z 두 개만 구분을 하면 되는데 Y랑 Z는 여기에 줬어. 그러니까 보고 찾아 라는 거죠. 아니다, Y랑 Z 그게 이것도 그게 아니고 이것도 찾아야 되네. 일단 4개 중에 2개만 찾으면 되는 거죠. Y냐 Z냐만 판별을 하면 되는데 2를 C로 바꿔줬대요. 2를 C로 바꿔줬대요. 2가 C로 바뀌었어요. 얘는 뭐예요? 24행이네요. 24행. 24행은 뭐죠?
24행의 첫 글자는 뭐죠? Y죠? 그럼 얘는 Y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고 요런 식으로 찾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표를 다 안 준다는 이유가 있는 거지. I랑 C는 뭘까? O를 얘도 해볼까? 심심한데? 문제는 이제 풀린 거예요. 문제는 풀렸는데 O를 W로 바꿔주는 거죠. O를 W로 바꿔주는 거 여기 있나? PQR STUVW 4, 5, 6, 7, 8 8행이네요. 8행은 뭐죠? D, E, F, G, H, I 8행은 I로 시작을 하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노가다예요. K, Y 이 두 개만 보고 풀었으면 되긴 하는데 다 찾아볼게요. 이건 I죠. V를 X로 바꿨대요. V를 X로 바꿨는데 V를 X로 바꾼 애는 여기 있죠. 걔는 뭐예요? 2행이네요. 2행의 첫 글자는 뭐죠? C예요. 2를 C로 바꿔준 애는 키랜다. KICY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즘에는 내가 국어를 가르치는 건지 진짜 생활 잡기, 각종 상식, 잡학사전을 가르치는 건지 잘 모르겠다니까. 어쨌든 간에 잘 이해를 하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자면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 했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12번이 풀렸을 거고, 그리고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빈도 분석법이 있다는데, 빈도 분석법은 사용 빈도가 높은 알파벳을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좀 읽어보시면 되고, 10번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비즈네르 암호법 A와 카이사르 암호법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죠. 자, 카이사르는 메시지에 쓸 각각의 글자를 알파벳에서 세 자리 뒤에 나오는 글자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즉 원문의 A는 D로 E는 H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비즈네르 암호표에 이미 나와 있죠. 카이사르 암호법이. 이걸 먼저 10번 먼저 풀고 나서 좀 더 이해한 다음에 12번 풀면 더 쉬워 보이긴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비즈네르 암호법에서 3행에 해당하는 변환이 바로 카이사르 암호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 카이사르 암호법 역시 비즈네르 암호법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살짝 봤던 바로 이 빈도 분석법이 선지에 나왔다면 얘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겠죠. 나머지 선지도 한번 봐볼까요? B는 D를 키워드라고 하는 게 뭐죠? 행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알파벳이 D라는 말이죠.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이 선지 판단할 수 있고요. A와 달리 B는 키워드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고정이 됐으니까. 키워드를 각각 정해준 이유가 뭐예요? 몇 행을 썼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잖아요. 그쵸? 몇 행을 썼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A는 복합 환자 방식이고 B는 단일 환자 방식이로군. 복합 환자, 단일 환자가 뭐죠? 복합 환자, 단일 환자는 뭐죠? 원래의 글자가 하나로만 대체되고요. 그리고 복합 환자는 뭐죠? 원래의 글자가 여러 개로 대체될 수 있는. 복합 환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A가 B로도 C로도 D로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복합 환자죠. 비즈네로 암호법에서 이 26행을 사용한다면 26개로 대체될 수가 있겠죠? 원래 자기랑 똑같은 문자를 포함한다면 26개까지 되겠죠.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만 하면은 A를 제외한 나머지 25개로 대체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일 환자는 뭐죠? A는 D로만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A는 D로 세 번째 줄만 갖다 쓰니까 단일 환자겠죠. 5번 볼까요? A는 B와 달리 26개의 서로 다른 사이퍼 알파벳을 조합한 암호법인 셈이로군. 맞죠? 카이사르 암호법 26개를 모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카이사르 암호법이 D만 쓴 거긴 한데 B를 쓰는 카이사르 암호법, C를 쓰는 카이사르 암호법이 다 있다고 해봐요. 각 나라마다. 카이사르는 고유명사라서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암호가 26개가 돌아다닌다. 26개인데 하나는 근데 똑같은 거라서 암호라고 말하기도 그래. 이런 게 26개가 돌아다닌다. 그 사람들이 썼던 26개의 카이사르 암호법을 전부 다 더하면은 비즈네르의 암호법이랑 똑같은 게 되겠죠. 26행이 만들어질 테니까. 어떻게 푸는지는 뭐 12번 푸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푸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키워드라는 게 무엇이냐? 단어 또는 문장, 그러니까 원문을 사이퍼 알파벳으로 바꾸는데 키워드라는 애가 들어가요. 이 키워드라는 애는 이 키워드로 시작하는 행을 비즈네르 암호표에서 찾아주는 게 먼저고요. 방금 저는 뭐 이거저거 섞어 풀었죠. 시작하는 행을 비즈네르 암호표에서 찾아주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그 표에서 원문을 사이퍼 알파벳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표에 해당하게. 그런 겁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뭔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울해진다니까. 근데 뭐 나름 근데 재밌는 내용 아니야? 어렵기만 한 내용보다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생각해가지고 골똘히 고민할 만한 거리를 준다는 게 이런 게 결국은 다 생각하는 힘을 늘리고 그런 거지. 11번 봅시다. 보기 문제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보기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얘가 지문에 어떻게 이어지느냐를 생각을 해보라 그랬죠. 스키테일이 뭘까? 메시지를 가로로 적은 다음에 그 끈을 푼다. 이 글자들은 똑같은 지름을 가진 스키테일에 끈을 다시 되감기 전에는 해독할 수가 없다. 메시지가 암호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이 어떤 각형에다가 얘를 두르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가 나와요. 그래서 지름을 알기 전에는 해독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지름은 뭘까요? 바로 키워드라는 말이겠죠. 그쵸? 키워드라는 말이겠죠. 지름을 알 수 없으면은
문자를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원문의 글자가 스키테일에 의해 다른 문자로 대체되므로 대체법이 활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지금 대체가 됐나요? 그대로 아니야? 원문이 그대로 써져 있는데 지름이 어떤가, 정확한 지름에 맞는 스키테일에 둘러야만 나온다. 그렇다고 이 원문이 군자가 다른 글자로 바뀌고 적자가 다른 글자로 바뀌고 그런 게 있나요? 대체법은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죠. 나머지도 한번 봐볼까요? 스키테일은 메시지의 의미를 감추는 데 사용되므로 비밀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군. 이게 뭐예요? 이 지문이 바로 암호라는 거죠. 4번 메시지의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허리끈처럼 메고 가는 것은 스테가노그래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군. 무슨 말일까요? 메시지의 존재 자체를 감춘다. 메시지의 존재 자체를 감춘다. 뭐야? 메시지의 존재 자체를 감춘다. 이게 발각되더라도 나무막대가 없으면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으므로 크립토그래피, 그 의미를 감추는 것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정넘진 머시기 의여을 어쩌고저쩌고 군우치 어쩌고저쩌고 데리고 어쩌고저쩌고 가성잇 어쩌고저쩌고 국주습 이런 식으로 읽힐 거 아니에요. 쭉 풀어가지고 이게 하나니까, 한 줄이니까 묶인 걸 쭉 풀면 그렇게 읽히니까 메시지를 해독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으니까 크립토그래피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잘 만든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 암호법은 스스로 충분히 다르게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응용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2019학년도인데 2018학년도에도 부호화 지문이 있었는데 그 부호화 지문 연기교재에 있었거든요. 그 부호화가 수능에 연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